네, 이 사건 취재한 최유경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최 기자, 먼저 이 병원 이송이 왜 이렇게 늦어진 건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죠. 네,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환자가 재택 치료자라는 걸 신고를 받은 119 측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. 네. 협력병원이나 보건소 측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환자 보호자가 직접 119로 전화를 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인데요. 만약 재택 치료자인 줄 알았더라면 지정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소방이 직접 병원을 알아보느라 좀 시간이 지체된 면이 있고요. 증상도 그냥 기력 저하라고만 처음에 신고가 돼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는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래핑이라는 이 차량 방역 작업을 마친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차가 오면 태워서 이송하려고 했던 건데요. 그 사이에 환자가 심정지가 와버린 겁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 구급차가 왔고 이제 뒤이어서 전담 구급차가 왔고 그러면서 이제 이송이 늦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꼭 전담 구급차로만 이송을 해야 되는 겁니까? 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해서 꼭 전담 구급차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예. 만약에 상황이 급박하면 일반 구급차로도 이송을 할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래핑 같은 작업도 생략이 가능한데요. 예. 이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처음에는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 보니까 소방 측에서 절차대로 조금 기다려볼 수 있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이 코로나19 출동이 적은 야간에는 전담 구급차가 그냥 일반 구급차로 사용이 되기도 해서 미리 래핑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았던 면도 있는데요. 또 신고가 이른 시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. 지금 전담 구급차는 서울 시내 24개 소방서 중에 20곳에 각 한 대씩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정부는 이제 재택 치료를 이제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인데요.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국민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. 당장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? 네,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미리 안내받은 협력병원이나 보건소를 떠올리기보다는 당장 119에 전화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. 예. 이럴 경우에 이제 본인이 재택 치료자라는 걸 정확히 말을 하고 증상도 가능하면 자세히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또 지금은 지자체별로 있는 그 재택 치료자 현황이 소방에는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. 이런 명단 공유도 좀 원활히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최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